영화를 넘어 영화 시장을 리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배급하는 이화배입니다. 그동안 업로드가 좀 뜸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새 에피소드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리뷰 영화는 노량 죽음의 바다를 포함한 이순신 3부작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야심찬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션의 진일보를 이룬 시리즈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리즈물은 한 명의 역사적인 인물을 각기 다른 세 명의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캐릭터가 서로 다른 세계의 전투를 치릅니다. 게다가 주인공이 바로 한국사의 인물 인기 투표를 하자면 1등 또는 2등을 차지할 게 분명한 이순신이라면 이 기획은 우리 업계에서 또는 관객이 누구나 천만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기다리는 대작이 될 공산이 큽니다. 물론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관객 수가 좀 적어서 실망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용두사미의 박스오피스 결과 때문에 지금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든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재영 배우를 영화 속에서 보게 돼서 무척 반가웠는데요. 정재영 배우는 2008년에 개봉한 신기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신기전은 지금 이순신 3부작처럼 전쟁물이고 그리고 액션 영화고 시대극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영화가 시장에서 통한다는 것을 처음 증명한 영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기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기전의 흥행에 성공하면서 김한민 감독의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병기 활도 원활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요. 최종병기 활이 있었기 때문에 김한민 감독이 이순신 3부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신기전에서 출발해서 최종병기 활을 지나서 장장 10년에 걸친 시리즈의 대미인 노량 죽음의 바다까지 완성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리뷰 포인트는 조금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정했냐면요. 화려한 대작 시리즈물에 숨겨진 피땀 눈물입니다. 저는 배급하는 사람이니까 투자 배급의 관점에서 이 시리즈물을 둘러싸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뷰 포인트는 용두사미 박스 오피스입니다. 이 영화의 1편이라고 할 수 있는 명량은요, 역대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무려 관객 수가 1761만 명입니다. 그리고 재작년 여름에 개봉했던 한산도 꽤 괜찮은 박스 오피스 성적을 거뒀어요. 726만 명.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노량 죽음의 바다는 현재까지 약 440만 명의 관객이 관람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롭의 패턴을 보자면 500만 명은 힘들 것 같습니다. 1, 2편의 성공에 비하면 꽤 초라한 성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작비 예산을 생각하더라도 꽤 큰 손실을 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 시리즈물 중에서는 용두사미의 박스오피스를 보여준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명탐정 같은 경우에는 1편인 각시투구꽃의 비밀이 478만 명, 2편인 사라진 노베딸이 387만 명, 3편인 흡혈 괴마의 비밀이 244만 명의 관객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1편에서 3편까지 400만 대, 300만 대, 200만 대로 성적이 우하향 곡선을 그린 것이죠. 타짜는 조금 더 우하향의 패턴이 심합니다. 1편은 684만 명의 관객이 보셨는데 2편인 신의 손은 401만 명, 3편인 원아이드 잭은 겨우 222만 명의 관객 동원에 그쳤습니다. 물론 타짜 시리즈는 지금 대망의 4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용두사미의 박스오피스를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문의 영광 리턴즈로 돌아왔었던 가문의 영광 시리즈도 정확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려서 많은 팬들과 투자자들을 실망을 시켰는데요. 가문의 영광의 마지막 편의 성적이 꽤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자, 이순신 3부작도 이러한 우하향의 패턴을 그렸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편에서 보여줬었던 어떤 처음 보는 해양 액션의 신선함, 또는 2편에서 보여줬었던 승리의 서사, 전쟁 영화로서의 어떤 쾌감, 그런 것들이 3편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새로움 또는 작품적인 쾌감, 이런 것들이 1편, 2편과 다르게 특징적으로 두드러진 점이 없었었고요.
작품의 완성도나 어떤 작품성과는 별개로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오락성이 좀 부족했던 것이 3편의 흥행을 어둡게 만든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서 광해군이 등장하는 쿠키 영상이 짧게 등장을 하죠. 아마도 제작진에서는 이 시리즈를 광해군으로 연결되는 그런 스핀오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것에 암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요. 글쎄요, 좋은 시나리오와 좋은 기획이 다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 시리즈의 연장에서는 아마도 투자자들이 과연 쉽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 피땀 눈물은 투자 과정의 난항인데요. 이 정도 대작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작사가 큰 틀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투자 영역에서도 같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투자를 검토할 것 같지만 의외로 이 작품은 1편, 2편, 3편의 투자사가 서로 다릅니다. 1편 명량의 경우에는 CJ가 메인 투자를 했고요. 2편 한산의 경우에는 롯데가 메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3편 이번 노량의 경우에는 에이스메이커라는 신생 배급사가 메인 투자를 했는데요. 에이스메이커는 2018년에 창업을 한 그렇게 구력이 길지 않은 배급사입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악인정과 블랙머니 같은 작품이 있고요. 작년에 정우성 배우가 감독까지 했었던 보호자라는 작품을 개봉을 했었던 배급사입니다. 이렇게 대작 시리즈가 메인 투자사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아마 제작비 이슈가 컸을 것 같습니다. 1편 명량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꽤 비싼 돈이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가격인 150억 원으로 제작을 했고요. 2편 한산과 3편 노량은 각각 3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300억 원은 사실 팬데믹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높은 금액인 거는 사실이죠. 1편 같은 경우에는 CJ가 메인 투자를 하면서 아마도 영화가 성공할 것을 염두에 두고 퍼스트 룩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투자를 했을 겁니다. 2편을 지금 계약을 할 수는 없지만 1편이 잘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2편을 우선적으로 투자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퍼스트 룩인데요. 당연히 CJ가 아마 퍼스트 룩 계약을 옵션으로 넣었을 걸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1편이 그렇게 초유의 흥행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편을 CJ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CJ가 투자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제작사가 투자를 받지 않은 것인지 당사자 간의 일이어서 제3자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 알려진 것은 너무나 초대박이 났었던 1편의 정산 문제를 놓고 이 메인 투자사인 CJ와 제작사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이렇게 1편의 뜻밖의 초대박 흥행에 힘입어서 2편은 아마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흔쾌한 마음으로 투자 결정을 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2편을 투자 결정을 한 롯데가 3편은 또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이순신 역할을 맡은 배우의 캐스팅 이슈로 3편 투자 결정을 미리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지금 김윤석 배우 이전에 아마 먼저 거론됐었던 배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편에서 메인 투자사이기도 하고 또 영화의 배급을 맡았었던 롯데가 3편에서는 비록 메인 투자사는 아니지만 여전히 배급을 맡았습니다. 사실 대작 영화인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높기 때문에 메인 투자사가 직접 배급까지 다 맡아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J가 메인 투자한 영화를 CJ가 배급하고 쇼박스가 메인 투자한 영화를 쇼박스가 배급하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번 노량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메이커가 메인 투자사, 주 투자사로서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회사이지만 실제 이 영화를 극장 배급을 한 것은 롯데입니다. 그러니까 흔치 않은 사실은 일이 이런 대작 영화에 지금 발생을 한 것이죠. 어떤 사유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투자 과정에서 제작사와 배급사 또는 제작사와 메인 투자사 사이에 얼마나 이런 기나긴 줄다리기를 거쳐서 이 영화가 투자가 됐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메인 투자사가 서로 작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1편에서는 CJ가 아주 큰 아마 투자 수익을 거뒀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2편에서 롯데도 적지 않은 수익을 거뒀을 겁니다. 하지만 3편에서 에이스메이커는 아직 극장만 상영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극장 다음에 후속 윈도우, IPTV 또는 OTT
뭐 지상파 채널, 케이블 채널, 해외 세일즈 등의 실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예측을 하기는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요. 일단 극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도달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막 위축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작일수록 이렇게 합산정산을 해서 투자 위험을 좀 분산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런 과정이 당시에 처한 입장으로서는 녹록지 않았겠죠. 게다가 이제 300억 원짜리 한 편의 영화를 우리 산업이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이번에 노량의 결과를 나오고 나면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작 영화가 기획자 입장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망설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통자금입니다. 한산의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한산은 극장을 개봉을 7월 말에 했죠, 재작년. 불과 한 달이 지난 8월 말에 쿠팡플레이라는 구독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영화를 방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쿠팡의 계약 조건은요, 극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윈도우, 그러니까 IPTV, 모든 OTT, 지상파 채널, 케이블 채널 또는 홈비디오, 블루레이 같은 통합적으로 독점적으로 유통을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한산 용해 출연이 극장에서 종영된 이후로는 쿠팡 플레이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윈도우에서도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어요. 일종의 유통 전략이기도 했었죠. 특히나 팬데믹 시절에 매출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그 배급사 입장에서는 아마 차선책으로 선택을 했었던 결과라고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쿠팡플레이가 한산 용해 출연의 서비스를 지금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물의 대미라고 할 수 있는 노량의 개봉 시점에서는 한산 용해 출연을 좀 복습을 하고 가고 싶은데 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많은 분들도 앞에 명량과 한산 용해 출연을 복습하고 싶은데, 명량은 여기저기 여러 윈도우에서 관람이 가능하지만 한산 용해 출연은 왜 안 보여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계약상의 문제가 뭔가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넷플릭스엔 한산 리덕스가 있어서 그걸 보시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산 리덕스는 한산 용해 출연하고는 엄연히 러닝타임이 20분 정도 차이가 나는 다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된 버전이기 때문에 감독판이라고 해서 더 긴 버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맞기는 하지만, 내가 재밌게 봤었던 한산 용해 출연을 동일한 영화를 지금 추가적으로 과금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다른 윈도우에서 볼 수 없게 된 상황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유통에서 이슈가 발생한 원인은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두 플랫폼과 그리고 롯데 사이에 계약 충돌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산 용해 출연은 다른 플랫폼에서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정도 대작 영화가 많은 사람이 정말 피땀 눈물을 들여서 만든 영화를 계약상의 문제, 유통의 어떤 선택 때문에 볼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건 진짜 무척 안타깝고요. 특히 이렇게 지상파 채널이나 또는 케이블 채널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또 보는 뭐 연말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그때 이 승리의 드라마를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참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이 무척 아쉽습니다. 오늘은 이순신 3부작의 피땀 눈물의 역사, 특히 투자와 배급의 관점에서 있었었던,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어떤 결정의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만간 또 새로운 영화 그리고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